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소설가 한강이 던진 이 묵직한 질문에서 시작한 거장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광주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이 감독은 1980년 5월의 진짜 기록이 2024년 12.3의 불법성을 여실히 증명한다고 말했는데요. 뜨거웠던 관객과의 대화 현장에 주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계엄령이라니 이게 1980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이야? 40여 년의 세월을 건너뛴 1980년 5월의 비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심장부에서 재현됐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을 맨몸으로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최후보루인 국회를 사수하는 시민들. 긴박했던 그날의 기록은 보는 이의 숨을 멎게 합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수백 개의 영상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 난 12.3은 46년 전 광주와 지난 12월 3일 밤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서 했던 말 있잖아요. 산 자가 죽은 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거기에 그 사실은 광주는 거의 40여 년 전의 역사고, 하지만 지금 12.3을 통해서 이게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은 진실 그 자체의 힘을 전하기 위해 1980년 광주의 기록만큼은 AI와 같은 인공적 손길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 대해서는 절대 건드리지 말자. 그 광주의 장면이 진짜잖아요. 그게 실제 상황이 지금 일어났던 12.3에 일어났던 일과 이게 똑같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공적인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관객과의 대화가 열린 광주극장은 800여 석의 객석이 가득 찼습니다. 멀리 경남 합천에서 광주를 찾은 한 관객의 고백은 장래의 모두를 집중하게 했습니다. 거리상으로 합천이 뭐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정서상으로는 가장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서 영화를 봐도 되지만 또 한번 광주를 보고 싶고 느끼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전 11시 영화는 불법 비상계엄의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끝나지 않은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인지 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초대 전남 광주 특별시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오늘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초대 특별시장 후보를 만나다 순서를 통해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을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주권 정부 수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를 천홍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전남 광주 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민영배 후보. 민 후보는 통합특별시 운영의 핵심으로 시민 주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문화재단이 전남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합칠 거냐, 나눌 것이냐 할 때 그거를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결정했습니다. 이 방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문화예술 시민회의 같은 걸 만들어서 혹은 문화예술 시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여기에 대표는 누가 하고 여기에 구조는 어떻게 짜고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하는 준비를 하도록 이미 말씀드려놨습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행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처럼 통합특별시 간부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정보를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안이 유지돼야 될 그런 것만 빼고는 다 공개할 겁니다.
청렴한 정치, 청렴한 행정의 출발이 뭐냐? 공개만 해도 50%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명성을 제고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드린 부조리한 상황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 못하는 거죠. 정부가 전쟁 추경을 이유로 통합준비예산 573억 원 전액을 삭감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반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었는데 국힘에서 반대하니까 이게 빠진 거고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도 다른 대책이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지금 국힘은 자꾸 이걸 가지고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부분을 풀어나갈 준비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주청사와 관련해선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저는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선거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등을 키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 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3곳의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합니다. 거기 규정대로 무안, 동부,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을 합니다. 민 후보는 남은 기간 시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통합특별시의 청사진을 설명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도 이제 3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8명까지 후보가 넘쳐났지만 잇따른 단일화를 거쳐서 후보 5명으로 압축됐는데요. 320만 시도민의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직들의 수성이냐, 새로운 인물의 도전이냐, 5명 예비 후보들의 대표 공약과 핵심 정책들을 비교해봤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고두갑 김혜령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한 이정선 예비후보는 현직 광주 교육감이란 프리미엄을 앞세워서 광주에서 성공한 AI 기반 미래교육과 맞춤형 진학 시스템을 전남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맞춤형 학습 플랫폼 구축과 함께 권역별 균형 발전 및 스마트 교육청 설립, 그리고 교육 바우처 확대와 돌봄 서비스 강화 등 교육 복지 확대, 5.18 교육 의무화와 세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육의 장점인 다양한 실력 향상 정책을 전남과 공유하고 전남의 우수 정책을 광주와 나누며 우리 지역 교육의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습니다. 김재중 예비후보는 K교육의 대전환과 학생 생애 주기별 책임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 수당을 광주까지 확대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한편 2030 교실을 전면 확대해 학생 중심의 수업 등 교육 현장을 혁신하고 AI와 디지털 교육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합니다. 기본 교육은 확실히 재능 발휘는 최고로 성장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기회가 넘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정성홍 후보와 단일화한 장관홍 예비후보는 지역의 자원과 역사, 공동체 경험을 연결하는 공교육의 새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중심 투자와 교육 복지 확대 등 학교 의존에서 벗어나 교육청 중심의 시스템 전환을 약속하는 한편 전남 광주 교육 교통 패스 도입과 청렴한 교육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리와 특권, 불신의 고리를 끊고 인사, 예산, 정책 전반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겠습니다. 강수경 예비후보는 초5, 중4, 고3 학제 개편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하는 교육의 대전환과 전남 광주형 EBS 설립, 그리고 5.1 돌봄학교 운영 등 교육복지 개선을 약속하고 있고 70년 넘게 우리를 올가맨 633 학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미래형 543 학제로 개편을. 최대욱 예비후보는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대표 공약으로 교실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 질문학습 도입, 학교 현장의 행정 대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한적 훈육 제도를 도입하여 스승을 존경하고 학생을 사랑하는 학교 문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치러지는 이번 통합교육감 선거는 남은 한 달 동안 추가 단일화 여부와 함께 인지도와 조직력 대결에서 누가 시도민이 체험할 수 있는 통합교육의 비전을 보여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5.18 46주년 기념일에 개관하는 옛 전남도청의 운영 주체가 문체부 소속 독립기구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개관 즈음에 운영 주체가 결정되고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같은 후속 절차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소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에 가까운 공사를 거쳐 항쟁 당시 모습으로 복원된 옛 전남도청이 오는 18일 개관합니다. 지난 2월 말부터 한 달여 동안 임시 개방된 시범 운영 기간에 9만 5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개관을 코앞에 둔 아직까지 운영 주체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뉩니다. 하나는 복원 이전처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전당 내 핵심 시설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 광주시와 문화계 인사들의 주된 의견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별도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5.18 단체들이 중심이 된 도청보건 시도민 대책위원회가 독립 조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같이 섞어 놓다 보니까 이 5.18 역사에 대한 정체성이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롯이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독립된 그런 그 역사관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와 시도민 대책위, 문체부 도청보건 추진단은 지난달 22일에도 이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는 18일 옛 전남도청 공식 개관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논의 자리였습니다. 누가 운영 주체가 되든 조직을 구성하고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려면 올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청보건 추진단은 문체부 내 독립 조직을 일환으로 문화전당 소속을 이안으로 하는 운영 주체 방안을 문체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상반기, 이르면 옛 전남도청 개관 즈음에 운영 주체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김 가공 공장들이 농업용 지하수를 무단으로 끌어 쓰고 있는 실태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물이 어떤 위생 기준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김 가공 과정의 위생 기준은 사실상 없는 상태로 업체들의 자율 점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들녘. 논으로 가야 할 지하수가 농로 옆 긴 배관을 따라 어디론가 흘러갑니다. 700m가량을 따라가 보니 물은 인근 김 공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은과는 김공장으로 6월달부터 4월까지가. 최근 강진에서도 수천 톤의 농업용수가 공장으로 유입되면서 인근 논밭에 염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주민들은 수사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전남의 마른 김 공장 밀집지 주변마다 물 수요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처럼 농업 용수까지 끌어쓰는 구조가 관행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 전남 마른 김 공장의 지하수 사용률은 90%를 넘어섰지만 이 물이 식품 용수로 적합한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위생입니다. 김은 세척과 건조를 거쳐 바로 유통되는 식품이지만 정작 가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른 김을 단순 처리 수산물로 분류하고 있어 영업 등록 의무가 없고 용수 수질 검사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어떤 물이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장치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수출용 제품의 경우 중금속 함량 여부 등 기준이 엄격해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자율 점검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점검표를 확인했더니 OX 방식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업체들에게 비용이 드는 수질 검사를 자발적으로 하라고 맡겨둔 셈입니다. 작년부터 자율점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수질검사 비용도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국 마른 김 공장 300여 곳 중 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 생산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만큼 이곳의 용수 관리 문제는 곧 전국 먹거리 위생 문제로 직결됩니다.
국민 반찬 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용수 관리 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7월에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첫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을 위해 오는 8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20일 최종 평가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번 선정은 조례에 따라 광주은행과 농협은행 간의 제한경쟁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약 21조 원 규모의 예산을 한시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내년 이후의 장기 운영권은 올해 하반기 공개 경쟁을 통해 새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부상으로 이탈한 헤럴드 카스트로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오른손 타자 아데를린 로드리게스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와 아데를린의 계약 기간은 6주로 연봉은 $5만.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아데를린은 내야수로 미국 마이너리그와 일본 프로야구에서 뛴 경험이 있고 최근에는 멕시코 리그에서도 뛰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카스트로는 왼쪽 햄스트링 파열 진단을 받아 1군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결선 과정에서 2천여 건의 여론조사 전화가 끊긴 것과 관련해 광주 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민주권사수 광주전남 민주시민연대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결선 여론조사 당시 거주지를 전남이라고 답하자 전화가 끊긴 사례가 2,308건에 달한다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